질문이 뒷반 애들이 더 질문이 현재 더 많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질문이 평면도 지금 질문이 없는데 뒷반은 평면 하는데도 거의 1시간 반, 거의 1시간 반 걸렸어요. 질문이 더 많으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뒷반 찾아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오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0번부터 4, 5, 6번. (20번) L1이 있고요. L1은 똑바로 안 나왔습니다. L2가 있어요. 얘가 1, 4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L2는 확실하니까 L2를 그려놓고 출발하는 게 맞겠죠. 1, 2, 3, 4분면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그리는 게 좋겠다. 얘를 식을 적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여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 2인데 이 식은 이렇게도 많이 표현됩니다. x 플러스 y는 2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돼요. x 플러스 y는 2. 두 개의 x좌표 y좌표 합은 항상 2로 유지가 되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꽤 많이 나오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거기 위에 있는 점에 x좌표 y좌표 합은 항상 일정하게 2를 유지하고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는 다음에 역함수하고 나올 때도 이 직선은 꽤 많이 나온 직선이야. 특징이 있겠죠? 대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2. 그러면 1, 4분면이니까 나는 여기만 보겠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은 이 직선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L1에 대해서는 M으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보인다? 정점이 하나 보인다. 정점이 4,2가 되겠네요. 얘는 고정점. 4,2를 꼭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린 4,2는 이 정도 되겠네요. 위치상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 4분면하고 만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를 돌려봐야 되겠네요. 돌리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돌리냐면 여기서부터 돌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y축과 평행한선 여기가 지금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야. 기울기가. 그래서 y축과 평행한선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가 1, 4분면을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끝나는 점이 있을 거야. 알겠어요? 이 됐습니까? 만나는 점에서 끝나는 점까지. 현재 위치는 약간 더 조정을 시키면 조금만 더 조정시키면 어디서 돌린지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가 얘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야. 중간에 끊길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보여줄게요. 일단은 현재는 얘가 지금 여기서 돌리다 보면 여기서 만납니다. 처음으로 기울기가 얼마일 때입니까? 현재 1일 때죠.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이 m이 의미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기울기예요. 근데 m이 기울기가 아닐 수도 있다. 기울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풉니까? 수를 대입해야 됩니다. 0,1을 대입을 해서 m값을 구해야 돼.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현재 m이 0이고요. 이렇게 가겠네요. 이때 기울기는 점의 좌표가 4,2니까 기울기는 두 칸에서 1에서 끝나네요. 다시 말해서 m은 0부터 1까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됐어요. m은 0부터 m은 1까지다. 그런데 얘가 정점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런 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라 봅시다. 이 점이라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 점을 지나면서 1, 4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어디서 돌린다고? y축의 평행한 선에서 벌써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얘는 우리가 직선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기울기적인 생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지? 얘는 무한대가 되니까요. 얘를 몇 쪽으로 돌린다고? 왼쪽으로 돌린다고요. 왼쪽으로 돌리니까 만났죠? 만나다가 1, 4분면에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계속 돌리다 보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돌려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원래는 직선에 이제
기술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려진다던데요. 이렇게 하면 돌아가네요. 약간 돌아가긴 하네. 여기서 돌리는 거야. 여기서 잠깐 왼쪽으로 여기서 돌리기 시작해서 만났죠 벌써. 만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현재 끝났어요? 이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칸수가 정해졌잖아. 한 칸, 세 칸이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끝났다는 말은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리고 돌다 보면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나다가 얘가 0이 됐고 안 만나고 다시 1이 됐을 때 만났네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m이 1보다 크다. 이런 문제를 너희들이 많이 틀립니다. 범위가 쪼개진 문제. 얘기를 너희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답을 쓰냐면 마이너스 3부터 m이 1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주의사항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 m이 기울기가 아닐 수가 있어. 기울기가 아닐 수가 있어. 아니 기울기가 아닐 때는 그러면 사이범위인지 바깥범위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수를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2점 집어넣고 2번 집어넣으면 m에 2개 나오겠지. 그리고 임의의 한 점을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2점 굳이 안 집어넣어도 돼. 얘를 지나는 0,0 같은 거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얘를 집어넣었을 때 사이범위면 사이 없어. 그럼 바깥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 좀 더 까다로운 문제는 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m이 기울기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아니면 기울기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점을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꽤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라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알겠어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다음 4번. 점이 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점이 직선 위로 움직인다. 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대입을 먼저 하겠네요. 그리고 P가 나타내는 도형.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치는 기본적으로 구하려는 X좌표, 구하려는 Y좌표. P가 나타낸 도형입니다. 구하려는 점을 X, Y로 놓는다 또는 A, B로 놓는다 그런 건데 A, B가 사용됐으니까 얘를 X, Y로 놓고 우리는 뭘 뽑는다? 우리의 목적은 X와 Y의 관계식을 찾는다. 등식 하나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X는 이거고 Y는 이건데 X, Y에 연결을 시키려면 A, B가 매개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 B가 매개체니까 A, B를 제거시켜 가지고 X, Y 관계식을 연결을 시켜라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식을 적어보면 X는 A 플러스 B, Y는 A 마이너스 B. 식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잖아. A, B에 관한 식 A, B, X, A, B, Y. 누굴 제거시켜야 된다고? A, B를 제거시켜 가지고 X, Y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두 개의 식에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X 더하기 Y는 2A가 돼서 A는 2분의 X 더하기 Y이고 두 개의 식을 빼버리면 X 마이너스 Y는 뺐으니까 2B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식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나오겠죠? A는 2분의 X 더하기 Y이고 2B는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2배를 해서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3X 2배 마이너스 Y는 2. 맞죠? 자, 식을 적을 때는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적어도 되고 Y는 3X 마이너스 2라 적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어떤 식으로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질문이 누굽니까? 질문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인 해는 두 번째 얘를 적어주는 게 기본적인 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적어도 맞게는 해줄 거다. 하지만 우리가 1번, 2번 얘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써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객관식일 때는 어떤 걸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주관식일 때는 두 번째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야. 상관없지만 알겠죠? 다음 세점과 일사분면에서 움직이는 P가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P가 나타나는 문제에 맞게끔 점을 도형을 찍어야 됩니다. 세점 절편이네요.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A 3,0, 1,0, 0,2 3,0, 1,0, 0,2 A, B, C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네요. 이에 대하여 일사분면에서 움직입니다. 일사분면 쪽에서 움직여요. 누가? 움직이는 P가 있어요. 일사분면 쪽에서 움직이는 P가 P가 여기서 움직이는데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보라. PAB P하고 AB하고 넓이 하고 PCO의 넓이가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거지. 선생님 삼각형을 그릴 필요가 없네. 싫어요? 요게 필요가 없어요. 요게 필요가 없고 뭐만 필요하다? 점만 필요하네요. 그럼 PAB가 있고요. PCO가 있어요. 두 개 어쩐다고? 넓이의 합이 얼마다? 3이 된다. 그래서 P의 자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구하라는 P를 뭐라 넣는다? X, Y로 넣는다. 그러면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되니까 두 개의 넓이는 첫 번째 이 넓이는 밑변이 2이고 높이가 Y가 되겠네요. Y. 이쪽 넓이는 밑변이 2가 되고 높이가 X가 되네요. 다시 말해서 X 더하기 Y는 2가 되겠다 이거네요. 이 식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서 답은 당연히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문제 될 게 없는데 P가 어디 위로 움직인다? 일사분면 위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얘 그 직선은 이렇게 된 직선이야. 이렇게 된 직선이야. 근데 일사분면 위에 움직이니까 이렇게만 있다. X의 범위가 있을 거고 Y의 범위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만 적으면 X가 0부터 2까지만 움직여야 일사분면 위로 움직인다 이거야. 만약 이게 서술형 적으면 이 점수가 있습니다. 넓이가 3인가요? 오케이. 넓이가 3이네요. 여기도 3으로 바뀌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적고 그림 해석하고 식 적어야 되는데 요거 안 적으면 점수가 한 3분의 1은 까집니다. 모두 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알았어요?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5점이면 뭐 3점 줄 수도 있고 2점만 깔 수도 있고 더 깔 수도 있어요. 1점만 깔 수도 있지만 이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형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판단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적을 때 항상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감점 요인이 사라집니다. 요건 객관식이니까 문제 될 게 없잖아, 실은.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겠어요? 뭐 요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다. 항상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 26번. 점하고 직선 위로 움직이는 P를 잇는 AP의 중점 Q가 나타나는 도형.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점. 됐어요? 그래서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P가 이렇게 있어요. P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몇 개 있겠죠? 움직인다 있으니까. 그래서 A하고 P를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중점을 찍었어요. A하고 P를 연결을 시켰어요. 중점을 찍었어요. 이러한 점이 뭐 Q라고 했는데 Q가 나타낸 도형은 어떻게 될 거냐? 딱 봐도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 평행선이 보이죠? 중점이니까 당연히 평행한 선 닮음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맞겠죠?
이거 하나 이렇게만 그림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하고 평행한 선이면서 중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점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쉬운 점 하나만 구해봅시다. 얘는 2,1이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제일 쉬운 점이 얼마 정도 하실까? 마이너스 2,1 아닌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쉬운 점 집어넣으면 돼. 내가 정 안 되면 0 집어넣으면 돼.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지. 이 점은 관계없습니다. 어떤 점을 구해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y에다 마이너스고 이것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의 중점 하나를 구해내면 이 2니까 얘가 2, 0이 되겠네요. 2,01을 지나면서 요 직선의 평행이다. 연습 시켜줬나요? 이거? 얘하고 평행이면서 2,0을 지나는 직선. 기억납니까? 어떻게 썼어요? 얘랑 평행이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하고 얘가 이제 똑같습니다. 연습했나요? 우리가? 했어 안 했어? 이 직선과 평행인 것은 얘하고 얘가 이제 똑같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y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어떤 점을 지나? 2,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0 이렇게 식을 적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헷갈립니다 하는 사람은 식을 바꿔가지고 해도 돼. y는 2x에서 2,0을 지난다 해도 되는데 이런 연습을 좀 하자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어떨 때 좀 유용하냐면 수직일 때 조금 더 유용합니다. 수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면 어떤 관계가 있어? 수직이면 얘하고 얘가 어쩐다고? 계수가 바뀐다 있습니다. 절대값이 바뀌면서 부 하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야. 부가 하나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EX, Y 부는 절대값이 1이니까 1, Y는 1이고요. 원래 마이너스 1이고요. 아니, 다시. X의 계수가 1이에요. Y의 계수는 2가 됩니다. X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의 계수는 2가 된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어쩌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떤 게 바뀌어도 관계는 없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된 것이 낫겠네요. 이게 수직이야. 얘하고 얘가 수직이라고요. 엄마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굴 지난다? 2,0을 지난다. 2,0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수직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하고 평행이 있다. 평행하면 누가 똑같다고? ax, by가 똑같다고요. 그러면서 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고요. 평행이면서 x1과 y1을 지나는 직선이야. 쓸 수 있겠나요? 수직 연습하면서 연습해야 돼. 연습하면서 실전에는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실전엔 잘 안 나올 수가 있어. 어색하면. 알았어요? 지금 연습을 좀 해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식을 바꿔서 하는 것은 너희 잘 할 거라 보니까. 알겠어요? 수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bx ay 이렇게 쓴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부호를 바꾸면 돼. 알겠어요? 하나를 바꿔. 보통은 x는 플러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딜 지난다? x1과 y1을 지난다. x-x1 y-y1 하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나온다 이거지. 갔다 오는 것보다는 쉽다. 이 식이 이렇게 정리된 것은 이걸 쓰고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쓰는 것은 이 방법을 쓰고 우리가 기울기 함수처럼 표현된 것은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죠. 바꿀 필요 없이 둘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거야. 물론 얘는 이렇게 적으라 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시간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수직은 좀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평행은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 다음 30번 들어갑니다. 0번 5, 6, 7 자, 직선에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직선은 제일 중요한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서 이 자체에 대한 얘기는 점을 찍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점을 찍어보다 보면 추론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도형이 추론이 돼버리면 평상시 연습할 때는 내가 추론을 하고 식으로 뽑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추론 나오면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단답형까지는 내가 아는 그림이면 얘는 여기더라 알면 답 쓰고 바로 가는 거죠. 소수령 때는 다른 문제고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 도형. AD의 기울기가 4야. AD.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럼 BC의 기울기만 원하고 있다. 기울기만 원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기울기만 있는데 얘가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하면 헷갈리면 점을 하나 찍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가 4,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를 기울기 뽑아내면 돼요. 한 가지 알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지금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도형이 지금 좀 잘라졌잖아. 불편하게 돼 있잖아, 도형이 불편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얘는 기울기를 알고 여가 4라고 했으니까 식도 나왔고 이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 넣고 식을 적어가지고 p 교점 구해서 넓이 같다 문제를 풀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잘라진 도형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아.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이 도형을 이렇게 잘랐다 이 말이죠. 이 도형을 이렇게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둘 다 공통적으로 있네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겹치게 되잖아.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S1, 얘를 S2, 얘를 S3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S1하고 S2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S1하고 S2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양변에 S3를 더하게 되면 식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 되잖아. 그러면 직접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것보다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게 더 편하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읽지 않은 사실인데 OB의 중점이 다 있어. A는 OB의 중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 기울기만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4를 써도 됩니다. 실제로는 4A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4 여기를 1. 그럼 여기는 2.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4, 1 나누기 2 할 건데 2도 안 할 거면 비교만 할 것 같으면 얘가 2가 되겠네요. 바로 답이 나왔네. 알겠나요? 중요합니다. 도형이 겹치면서 깨졌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꽤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도형 쪽에서는. 다음. 자, 좌표 평면에 그려진 종이를 한번 접었네요. 0,2가 4,0하고 일치를 했습니다. 접었으면 대칭이네. 선대칭이네. 종이를 접으면 선대칭이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대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선대칭이니까 이동 쪽에 있는 문제 하나. 이동적인 방법도 풀 수 있고
그때 선생님 생각하는 것이 접었으면 합동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선대칭,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닮음적인 도형이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도 그림이 해석이 안 되면 이동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황에 맞게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0,2 0,2를 접었습니다. 4,0으로 왔대요. 그럼 당연히 두 개를 점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요 중앙 수직 이등분선이 선대칭이네요. 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네요. 이게 수직 이등분. 그래서 이쪽 선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 선대칭. 그 다음에 그러면 0,7이란 점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쪽으로 움직인 건 사실이네요. 이렇게 여가 0, 4, 여가 7 그러면 요 점은 얼마냐 이거네요.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사실이 뭐야? 지금 이등변 삼각형 보일 거고 닮음적인 요소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동적인 요소도 보이네요. 보이지? 이동은 요 직선을 구해야 되겠네요. 일단 요 직선을 구해보면 요 점의 좌표를 먼저 출발이 2, 4에서 출발했으니까 요 직선부터 구해야겠죠? 수직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중점 생각하고 기울기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점은 현재 2,1 기울기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기울기는 2가 되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선은 기울기가 2이면서 2,1을 지난다.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도형이 닮음이 보이네요. 닮음 보여 안 보여?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니까 얘랑 평행이 되겠지. 그래서 닮음이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3, 2, 5 같은 관계 같네. 얘도 같은 간격이 되겠네.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 4칸, 3칸, 4칸, 3칸 가면 되겠다. 도형은 보인 만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푼다겠습니까? y는 2x-3을 0,7을 대칭 이동시켜야겠죠. 이동시키는 방법은 뭐야? 중점 수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중점 수직 두 개의 조건으로 A, B를 연립방정식 만들어냅니다. 그건 따로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얘는 문제는 그림에서 보이니까 쉽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림의 좌표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림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그럼 좀 쉬운 점이야. 알았어요? 물론 다른 점도 풀 수는 있지만 잘 안 보일 거라고. 하지만 축과하고 연결된 점은 잘 보일 거니까 이용하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6번 좌표 평면 위에 0,2라는 점이 있고요. X축 위에 점 2t,0이 있어요. 0,2라는 점이 있고 2t,0이라는 점이 있어요. 0,2가 있고요. 2t,0이 있어요. AP를 연결해 가지고 얘를 수직이 등분하였어요. 선분이네. 선분이니까 좀 작게 그리고 얘를 수직 이등분하래요. 그럼 당연히 좀 전에 했던 문제와 비슷하네. 중점 t,1이고요. 기울기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2t분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t가 되면서 t, 1을 지난다. t,1을 지난다. y는 tx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시간은 나왔네요. 직선 L을 할 때 다음은 오르시오. 그러면 이 직선만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 t가 1일 때 기울기는 1이다. 맞는 말이고요. 3,3을 지나는 xy에다 3,3을 지나면 3 집어넣으면 3은 3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뭐 식이 2차 식이니까 답이 2개 나올 가능성은 있겠네요.
아 t는 실수니까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소리겠네. 응? 두 개 맞다. 자, 세 번째. 직선 L 위의 모든 점 XY에 대하여. 여기에는 XY에 대하여 부등식을 성립한다. 그러면 요 식하고 요 부등식을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등식을 부등식에 대입을 해야겠네요.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왔네요. y에 대한 1차식을 이 식에 대입을 한 거야 그냥. 그리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절대 부등식이네요. 항상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돼요. 모든 점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면 판별식이 되겠네요. 판별식은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주의하세요. 요거 틀려가지고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입니다. k가 이거 t가 아니라 k죠. k. 그럼 다시 얘를 k로 정리해달라 이런 요구네. k로 정리하면 k는 오른쪽 넘기면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3t의 제곱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t는 실수이니까 t는 항상 1보다 크다 같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결론적으로 1이 된다 이거네요. 응? 제곱은 항상 양수이니까 얘가 1보다 작아지겠지. 맞나요? t가 변하니까 t가 얘보다 항상 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응? 이것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t가 여기 있다고. 꼭지점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응? t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t의 최소값은 1이 되겠다. k의 최소값은 1이 되겠다. 6번 7번 자 7번 자 이식 도형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XY에 관한 식 M 어떤 실수 m에 대하여 이 식은 뭔 식이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도형이 어떤 도형이든 간에 다시 말해서 이 식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도형의 일반식이 이런 식이야. fx, y 더하기 m이든 k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k로 많이 썼었습니다. 요러한 식이라고. 이 도형하고 이 도형. 다시 말해서 이 식은 어떨 때 우리가 이용을 했냐면 fx, y는 0이라는 도형과 gx, y는 0이라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하면 이 식을 생각해야 되고 이 식 보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썼구나 이거야. 이게 무슨 도형이든 관계없어요. 직선, 포물선, 직선, 원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 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론적인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현재 m이 0이 되면 m은 어떤 이라 했으니까 m에다 어떤 수를 넣어볼 수 있다. m이 0이 된다고 하면 fx, y는 0은 얘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m이 0이 아니면 m이 0이 아니면 응? m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면 f하고 g가 0이 됐는데
gx, y가 0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m이 0이 아니면 이게 0이 안 되는 거죠. 얘 때문에. m이 0이 된다면 얘가 사라져서 이 도형은 존재하게 되고 이 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게요. 요게 이론이야. 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써줬어요. m이 0이 된다 하면 이 식은 된다. m이 0이 안 된다 한데 얘만 0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얘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우리는 뭔 도형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얘하고 얘의 교점은 두 개를 연립해서 y를 제거시키면 3x 플러스 3은 0이 되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y도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두 도형의 교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도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선 L은 직선은 이 도형은 m의 값에 따라서 뭐가 될 것이야? 직선만 되네요. 직선만 됩니다. 이제 L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난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야. 마이너스 1,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L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 직선은 누구랑 연결되나? 이 직선과 연결되겠네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지? 근데 얘하고 얘는 어쩌냐? 평행이 되네요. 우리가 m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m이 0이 되면 이 직선 나올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어 없어? 요건 나올 수 있어 없어? m이 0이 되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평행한 직선도 이 점을 지나긴 하는데 평행한 직선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만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이유는 지금 설명했지. 뭐가 되냐고. 이거 2x-y 플러스 1은 0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다음은 직선 L은 m과 관계없이 항상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 얘는 얘네. 얘하고 평행한 거네. 얘는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은 요 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 직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틀어질 거라고. 틀어지니까 이 점하고는 무조건 만나게 되겠다. 한 점에서 만나는 지금 참 된다 이거야. 이론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좀 어려우니까 딱 이거 이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하긴 하지만 여기에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놔라 이거야. 또 나올 겁니다. 이 식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할 거니까 기억을 꼭 해놔라 이 말이야. 7번 43번 y는 2x,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y는 2x 마이너스 2분의 1x 뭐다? 수직이네요. 뭐가 보여? 수직이 보이네. 수직이 보이고 둘러싸인 삼각형 이등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자,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 수선을 생각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한다고? 수선을 생각한다고. 자, y는 mx 플러스 6이야. 당연히 요 직선하고 두 개의 직선은 정확한 거죠, 지금. 두 개의 직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직선을 그어서 여기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겠죠. 그럴 거 아니야. 요거 두 개 직선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드는 방법은 아주 많잖아, 지금. 아주 많아. 그 중에 지금 y절편 6인 걸 찾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원하고 있어? m만 원하고 있으니 굳이 6에서 찾을 필요는 없잖아.
훨씬 더 쉬운 점을 찾을 수도 되겠지. 기울기만 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가 제일 쉽냐 봤더니 자, 항상 우리가 수직이 나오면 이 직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직선 같이 보는 거야. 그러지?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니까 얘가 m이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m분의 1이죠. 선생님 말했어요. 이 직선보다 더 쉬운 데가 있으면 거기서 찾아라 이 말이겠죠. 그럼 얘랑 평행한선을 긋다 보면 쉬운 점이 여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기울기만 보면 되니까요. 그럼 이 위치는 어떤 위치야? 이 각하고 이 각이 어째? 같은 위치죠.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직선을 2등분한 직선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두 개의 직선을 2등분한 직선이 몇 개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온다고요. 두 개 간의 관계는 수직이 되니까 기울기 하나가 양수이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수인 걸 찾아달라. 됐어요? 그리고 기억납니까? 수직인 직선을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 애를 2등분한 직선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얘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고 식을 적어야 됩니다. 2x-y는 0.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0.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똑같게 놓고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을 2등분한 직선을 쓰면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하면 된다고 했지. 뭐만? 수직인 직선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사용할 수는 있어. 다른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똑같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고 3x 플러스 y는 0. 두 개를 빼고 3x 마이너스 3y는 0. 그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얘가 되겠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자, 점 A랑 직선의 임의의 점 P를 잇는 AP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아까 했던 문제 비슷하네. 뭐야?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요. 얘가 A고 곡선 위에 P가 있는데 P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AP를 2대1로 내분한 점, AP를 2대1로 내분한 점, 그럼 뭐야? 평행이 나왔고 점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아까 똑같잖아요 지금. 단지 약간 중점이었고 얘는 2대1이야. 그러면 우리가 평행한 선 한번 연습해볼까? 다시 한번 2,3이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쉬운 점이 지금 1,0이네요. 보입니까? 내분점 2대1로 내분한 점 x는 2대1로 내분한 거면 3분의 2, 1, 4 3분의 1, 3, 2, 0 3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대로 식을 적으면 얘랑 뭐 한다고? 평행한 선이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배 y 마이너스 1은 0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분의 7은 0 3분의 7이 아니라 2y니까 3, 2, 6, 3분의 10이네요. 이래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직선과 실제 구하라는 m에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었을 때 제일 쉽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 자체 구하는 방법론이 따로 있는데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이것은 좀 더 쉽다. 6번. 자,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P의 평면 위에 두 점이 스몰 xy로 표현됐고, 이 P란 점은 스몰 xy로 표현된 식 위에 있는 점이고요. Q란 점은 라지 xy에 있는 식이야. 그래서 스몰과 라지의 관계가 두 개가 있고, 근데 가지며 같은 직선이래요. PQ가 같은 직선을 움직인다. P가 XY 식이 있을 거고 Q가 라지 XY 식이 있을 건데 같은 직선이라는 것은 두 개의 식이 똑같다 이 말이야. 두 개의 식이 똑같다는 말은 이런 거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해서 식이 같은 거야. 개수는 다르더라도. 그럼 우리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B가 다 똑같습니다. B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몰 x로 표현된 식하고 라지 xy로 표현된 식을 두 개를 만드는데 우리는 라지 x를 스몰로 바꿀 수가 있겠지. 라지 x를 스몰로 바꿀 수 있으니까 라지 x의 식을 먼저 뽑습니다. 라지 xy가 이렇게 돼 있다. 이 식에다가 스몰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식이 어쨌다? 같았다는 말은 두 개의 식이 같았다 이 말은 두 개의 B가 똑같다. B가 얘가 더 쉬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연립하면 되겠네요. 아, 연립이 쉽지만 않습니다. 예? 쉬운 것이 누구야? 가운데가 쉬우니까 이거 한번 연립하면 연립 방정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자를 좀 줄이고 나서 풀면 구할 수는 있어요. 두 개 존재한다 했으니까 방정식이 해가 두 개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진행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고 연산 안 되면 그때 다시 질문하십시오. 다음.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3,0, 0,3을 잇는 AB. 오케이. 요 기울기는 얼마나? 마이너스 1이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AB와 직선 A, 2를 아니다. Y는 AX 플러스 2. 요 직선이네요. Y절편 2이면서 직선을 그었어요. 했을 때 PA라 의미하는 것은 AP분의 BP분의 BP분의 AP.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를 구하라는 문제야. 길이의 B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직선의 기울기적 생각, 닮음적인 생각이, 비율적인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이거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지금 FA 이러는 거야.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우리는 직선이니까 축과 평행한 요선을 뽑아내면 축과 요선을 뽑아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것은 닮음이네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비네요. 요 길이 얼마야? 1이니까 우린 이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니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냐? F3이니까 A에다 3을 넣으면 A에다 3을 넣으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3, 3, 9, 11이 되네요. 여기는 11. 여기는 1이니까 답 끝났네요. 11이네요. 아,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닮음으로 풀 수가 있겠구나.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직선을 나타낸다. 예전에도 많이 했던 겁니다.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 말은 뭐 하자는 소리야? 얘가 직선은 1차식입니다. 직선은 1차야. 얘를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얘를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시키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면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직선이고 요 식이 의미하는 게 직선이야. 그래서 얘가 두 직선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2차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우리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판별식에 0 이렇게 풀었었나요? 기억납니까?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라는 것은 이 식을 x로 정리해서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네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x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식을 x로 정리한 후에 판별식 쓰면 y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알겠어요? 그거를 다시 판별식을 쓰면 0이 되면 된다. 아는 것은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 두 번이나 나왔어요.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가 있는데 GA의 방정식 삼각형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GA의 식이 나왔어요. GA 얘가 1번. GB의 식이 나왔어요. GB 얘가 2번. C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했을 때 AB 직선을 구하라. AB 요 직선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1번식하고 2번식이 나왔으니까 이 G의 값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겠지? G는 구할 수 있고 G를 구하고 C를 구했으면 이렇게 가다 보면 요놈의 중점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점을 구한다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G란 점을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세 개의 무게중심으로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점을 문자로 놓고 이 점을 문자로 놔야 G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G점으로 두고 가면 된다고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두 개를 연립하면 빼면 Y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3인가요? 5인가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지금은 무게중심 구하는 중입니다.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마이너스 3이네요. 요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래 되네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 나왔다.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 식으로 가야 되겠지. 무게중심 뽑으려면 A점 좌표, B점 좌표가 나와야 무게중심 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점 좌표는 A는 얘를 Y로 정리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굳이 Y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X는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Y를 먼저 A로 쓰면 X가 지금 2A 마이너스 1 이해됩니까? 얘를 Y로 정리하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좌표를 A,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더 편합니다. 어차피 문자만 뽑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뭐 상관없을 거니까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좌표 놓고 좌표 놨으니까 X좌표로 무게중심 구할 수 있겠죠. 식 하나 나왔습니다. Y좌표로 무게중심 구할 수 있겠죠. 식 두 개 나왔으니까 A, B의 연립방정식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다음 50번까지 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